다들 아시는 6,225억이라는 역대 최고가에 팔렸던 NFT로도 유명한 크립토 펑크. 픽셀 하나에 집 한 채가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래퍼 에미넴이 구입한 NFT로도 유명한 BAYC는 플로어가 100이 달하며 검색해 볼 때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가며 이러한 NFT를 왜 사는 걸까요? 이번 영상은 이러한 NFT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개념적인 부분부터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볼 사항들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FT란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며 블록체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을 토큰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아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토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원작자와 소유자 등을 판별할 수 있어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것이 명확해지죠. 그렇다고 무작정 NFT를 사야 할까요? NFT에 대해 비판적인 말들도 많습니다. NFT 외산?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는데 이는 가품을 가지고 진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의 미술품들도 진품과 가품에 대해서 논란이 자주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문제가 디지털 아트에서는 더욱 판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는데요. NFT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사로 등장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NFT를 사는 것은 링크를 사는 것이다? 라는 지적 재산권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NFT를 구매하는 것은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소유권만을 얻는 것이고 작품의 지적 재산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은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하죠. 반면 지적 재산권 때문에 오히려 유명해진 녀석도 있습니다. 크립토 펑크만큼이나 유명한 이제는 크립토 펑크보다 플로어가 더 높은 BAYC입니다. BAYC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데에는 아디다스 같은 유명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이나 애니모 카 브랜드와의 제휴 등 공격적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지적 재산권의 상당 부분을 활용 가능하게 해준 것이 한몫했습니다. 구매자들은 BAYC가 그려진 티셔츠, IPA 맥주 등 다양한 굿즈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유명해지며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죠. 이처럼 NFT가 유명해지면서 미국 시애틀에서는 세계 최초로 NFT 박물관이 개관하기도 하였고 트위터는 NFT를 이용해 프로필을 액세스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NFT 시장에 뛰어들기에 앞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팅은 화폐를 주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무료 또는 대가를 치르고 NFT를 발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픈시는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더리움 암호화폐 기반으로 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플로어는 현 시점에 해당 프로젝트의 NFT의 최저 가격을 의미하며 줄여서 FP, 풀프라고도 합니다. 실링, 자신이 산 NFT를 자랑한다는 뜻으로 주로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언급하고 가격이 높아지는 NFT들이 많은데 이것을 누가 실링했다라고 합니다. P2E는 돈을 벌기 위해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P2E 게임은 NFT를 소유해야만 플레이 마이닝 등이 가능한 형식입니다. DYOR은 Do Your Own Research의 약자로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상품에 대해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NFT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항상 본인이 좋은 NFT 프로젝트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NFT를 고를 때, 즉 좋은 작품을 민팅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제일 기본적인 6가지 체크 포인트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작자, 아티스트의 인지도입니다.
NFT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서 여러 3D 애니메이션 작가나 영화 게임 아티스트가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블루마크가 오픈한 카라푸르, 맨해튼 전역 30개에서 광고를 진행한 클로넥스 등 작가 아티스트의 인지도는 NFT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파워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작가보다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인플루언서, 즉 유명인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는데요. 두들처럼 홀더끼리 모여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DJ 도중 음악을 멈추고 최근에 산 두들을 자랑하는 스티브 아오키 등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의 쉴링 또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토큰 채굴 혹은 브리딩 기능입니다. 유틸리티 토큰 드랍 및 화이트리스트 엑서스는 최근에 나온 NFT 프로젝트라면 거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로드맵이지만 현재 떠오르는 추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딩 시스템은 보통 동물 NFT인 경우 새끼, 알을 낳음으로써 단순한 PFP가 아닌 홀더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홀더를 위한 혜택입니다.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은 곧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트렌드와 맞고 로드맵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하에 홀더들을 위한 혜택이 꾸준한 프로젝트 또한 유심히 지켜볼 만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기업의 프로젝트 혹은 대기업과 협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디다스의 오리지널 NFT나 나이키의 RTFKT 프로젝트, 펩시 또한 NFT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많은 하이프를 끌어모았습니다. 아디다스 NFT는 22년 중 실제 운동복, 후드티, 비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NFT 디자인 퀄리티입니다. NFT의 기본이 되는 디자인 퀄리티입니다. C-01, 두들, 클로넥스 같은 고퀄리티 작품들이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2021년만 해도 45조 원 수준의 NFT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여러 빅테크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방향성을 떠나서 NFT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NFT 시장은 무척이나 초기 단계이니 꼭 DYOR 스스로 분석하셔서 좋은 작품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티드랩의 미디움 글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해당 링크는 영상 설명에 남겨드리겠습니다.